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경제가 곧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숫자들이 말하는 게 우리 경제의 전부일까요? 실제로 여러 국제 기구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1%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대단한 회복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성장일까요? 아니면 그저 통계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은 아닐까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착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저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통 수준만 해도 성장률이 확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깊은 구덩이에 서 있으면 실제 키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사실은 성장 둔화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착시 현상은 성장률 전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 수출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봐도 비슷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최근 월간 데이터를 보면 총 수출액이 소폭이지만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분명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성장한 건 단 3개뿐이고요. 그나마의 플러스 성장은 사실상 단도체 혼자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 특히 반도체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면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수출은 저렇게 잘 된다는데 왜 우리 일상에서는 경기 회복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을까? 바로 수출과 내수 경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요, 수출로 돈을 많이 벌면 기업들이 그 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고 그걸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들 소득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뚝 끊겨 버린 거죠. 데이터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의 수출 호황이 국내 설비 투자 증가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으라는 아주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상황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마땅치 않은 거죠. 섣불리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경기가 살아나질 않으니까요. 결국 남은 카드는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건데 이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댐을 건설하는 식의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초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것처럼요.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미래 산업의 토대를 닦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한두 개의 긍정적인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진짜 위기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단순히 새로운 정책 몇 개를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21세기의 경제력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